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 같은 당이시잖아요. 예. 예. 이분 같은 경우인데 왜 이렇게 해당 행위를 같은 당인가요? 당적은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 그런가요? 아니 버젓이 반기문하고 만날 수 있다 이 이야기하고 말이죠. 네. 뭐 자기 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고 말이죠. 이거 뭐 아무도 어떻게 그분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모양이죠. 그 전에 제가 다른 데서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손학규, 김종인 두 분은 그분들이 그렇게 된 데는 이 언론의 탓도 좀 있지 않나. 얼마 전에 정두원 의원도 비슷한 말을 했던데 그분들이 자기를 따르는 새도 없고 정치적 영향력도 그리 크지 않은데 예. 자꾸 언론에서 그분들이 한 말씀 하면은 네. 뭐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 파장이 있는 것처럼 써주니까 예. 본인들도 착각을 해가지고 예. 자꾸 뭘 하겠다고 나서시니까 네. 이거는 그분들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다. 예. 냉정하게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예. 자꾸 이렇게 소설을 쓰니까 예. 그분들이 그걸 진짜인 줄 믿고 예. 예. 자꾸 뭔가를 꾸미시거든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반응이 없는데 국민들 사이에서 예. 예. 자꾸 그러셔 봐야 예. 결과는 이 본인만 추한 모습이 될 뿐이지 예. 실제적으로 되는 건 없다. 예. 그거죠. 그 손혜원 의원이 예측하기로 김종인 전 대표는 내각제 개헌을 해서 본인이 반드시 총리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아니 내각제 개헌 지지 여론이 예. 20%도 안 되고 예. 된다 하더라도 예. 어느 정파가 그분을 총리로 모시겠습니까? 지금 이 본인이 가진 세가 없는데 예. 또 그렇다고 국민한테 신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특별히 인기가 있으신 건 아니죠. 예. 네. 그런데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양반도 자기 어떤 경력, 내가 경제수석도 하고 경제민주화도 외치고 나의 이력이 이렇게 화려한데 나를 총리로 안 추대할 거야? 이 마인드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 현실을 조금 뭐랄까 예. 착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요. 우리 김종인 전 대표님은 저희 그 김용민 브리핑에 참 예. 많이 나오셨어요. 예. 근데 이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예. 그분이 예. 대표 퇴임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경제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정치인이 있으면 예. 내가 다른 당에라도 가서 예.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남의 당 사람 도와준다는 말씀도 맞지 않지만 예. 제가 이제 그분 말씀도 이 박근혜 씨 그 발언처럼 해석을 좀 해야 돼요. 예. 무슨 뜻인지를. 번역기가 근데, 필요하군요. 예. 그 뜻은 뭐냐 하면 경제 민주화란 것은 내 브랜드, 내 사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데려다가 모셔다가 높이 모시는 정치인이라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예. 아유, 정말 참 이분만한 전대미문의 꼰대는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글쎄요, 제가 잘 아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예. 그분의 그런 성향은 젊었을 때부터 있었다. 그래요? 네. 그냥 원래 그런 게 연세 드시면서 강해지는 고집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언뜻 들어보니까 최현국 이사장님이라고 예. 그분이 70 넘으면 지갑만 열고 입은 다물어야 된다 하셨다는데, 예. 그 어른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어제 전당대회를 열어서, 박지원 대표를 출범시켰는데요. 지금 국민의당의 아성, 본거지, 홈그라운드 하면은 호남으로 예.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호남에서 국민의당의 입지는 어떠한가요? 근데 일단 먼저 이것도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
대선 이후에는 그 당이 아마 계속 존재하기 힘들 것이다. 근데 이 지금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 얘기를 듣고 국민의당 분들이 예. 자기네를 모욕했다고 네. 펄쩍 뛸 분들이 있을까봐 네. 말씀드리자면 좀 전에 얘기한 그 김종인 예. 의원님 예. 지난 8월에 물러나시기 직전에 이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의당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그 당은 대선 끝나면 없어질 당이라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공당의 대표가 다른 당을 모욕했는데 언론은 물론이고 이 모욕을 당한 당사자인 국민의당에서도 아무도 이 항의를 하거나 뭐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 그래서 뭐 저는 당의 대표도 아니고 훨씬 급이 떨어지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런 말 했다고 흥분하시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 비난을 하더라도 우리 김종인 전 대표부터 우선 좀 그렇죠. 먼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지금 국민의당 얘기가 나온 김에 예.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호남에서 말이죠. 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거는 예. 뭐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보면 거의 뭐 문재인 성토장이다시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총선 때는 좀 험악하긴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총선 때 이제 국민의당을 이 민주당을 정신 차리게 한번 회초리를 때려주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 것 뿐인데 자기들이 좋아서 선택해 주신 게 아니거든요. 유권자들이.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총선 때 한번 써먹어서 효과를 봤다고 그래서 예. 계속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 때리기만 하는데 네. 이제는 뭐 거의 저주의 수준으로 올라가 가지고 주승용 의원 같은 뭐 정권 교체 못해도 손 못 잡겠다 이런 식으로 심한 말을 하는데 본인은 뭐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었는데 뭐 네. 언론에서 편집을 해서 그렇게 자기 말을 오도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자기 목소리가 나왔는데 글쎄 말이에요. 제가 봐도 그거는 그 뜻이었는데 네. 아니,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인터뷰하는 그 얘기는 저거죠. 인터뷰하는 분이 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분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만든 거죠. 김현정 앵커, 네. 예, CBS에. 그러면 현재는 좀 많이 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거부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이어서 하자면 이제 지난 가을, 그러니까 추석 때도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이 문재인 전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 좋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나쁘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질 않아서 그러니까 관심권 밖으로 나가버려서 자기가 그걸 보고 놀랐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무풀 수준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는 특히 지난번 탄핵 직전에 또 그쪽에서 좀 실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새누리당 탈당파들 눈치를 좀 보는 듯한.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손잡을 것처럼 그런 면도 보이고 해가지고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이미 기대를 호남에서 접으셨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표 부분은 과거보다는 좀 누그러졌는데 그동안에 좀 노력을 하신 부분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 그런 반감이 이 호남 안에서 먹혔을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대북 송금 특검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겹쳐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호남이 계속 이 노 대통령 때부터 표만 주고 이 어떻게 보면 들러리 역할만 했다. 주도적인 역할을 못 했다. 근데 사실은 정치 의식은 높은 곳인데 그냥 기계적으로 표만 던져줬지 이 야당 측에서는 제대로 대접을 안 해주고 이 주도권을 주지 않았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동안의 야당이 좀 약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실망시켜드린 부분도 있고 예. 이거는 뭐 딱 하나로 찝어서 얘기하긴 힘들고요. 예. 이번에 제 생각에는 그 좀 우리가 민주당 측에서 예. 좀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드리고 예. 또 어차피 지금 촛불 혁명으로 인해서 예.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하는 지금 시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뭐 직접 민주주의가 더 강화될 수 있는 네. 계기가 되고 있고 예.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호남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예. 아, 그렇군요. 뭐 사실 호남이 뭐 전라도 사람 대통령 시켜다오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견인할 수 있다면은 뭐 경상도 출신이든 어느 출신이든 지지해왔던 바로 국민의당이고 실제로 국민의당의 리더는 안철수 대표 아니었어요? 부산 출신.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당이 그 대다수 정치인들이 호남을 기반으로 했다 하더라도 호남의 선택이 호남 정당에 대한 선택이었다기보다는 뭔가 정권 교체에 대한 여망에 좀 더 방점이 있었던 그런 호남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지역주의라고는 볼 수 없고요. 예. 저는 국민의당 시작할 때부터 예. 안철수 씨가 지금 당장 먹기엔 달지만 예. 나중엔 독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했다고 저는 보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그리로 간 분들 다선 의원 호남 네. 출신 중에 예. 사실은 좀 구태 정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성향의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다 모아다가 신정치한다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어느 조직에 가든 말썽을 피는 사람도 몇 명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과 서로 생각은 다르면서 서로 상대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예. 이제 불편한 동거를 한 건데 일시적으로는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예. 시간이 가면 결국 이 파열음이 날 것이다. 예.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각자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게 더 좀 생각보다 지금 빨리 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호남에 있는 의원들하고 안철수 의원하고는 지금 목표하는 바가 다르다. 예. 그러니까 호남 쪽 의원들은 일단 내가 살아남고 뭐 다음번 지방선거 또 그다음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만 있다면 뭐 누구하고도 손 잡을 수 있다. 근데 호남 유권자들이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아무하고 손 잡았다가 좀 탈날까 봐 무섭다. 이거고 안철수 씨 경우는 무조건 되든 안 되든 나는 대선을 완주해야겠다. 근데 문제는 호남 의원들은 실패할 게 뻔한데도 벼랑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같이 가서 벼랑에서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뭐 안철수 전 대표하고 지금 호남 의원들하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선이 형성됐다기보다는 괴리는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르니까요. 목표가 다르고. 이게 어느 순간에 가면 뭐 파열돼서 전선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꽤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글쎄요. 그게 이제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반기문 총장하고도 손잡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그 비박 신당과 손잡으면 호남에서 강한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그 정권 교체 안 해도 뭐 이런 소리 나왔을 때 광주를 갔었는데 굉장히 심하게 욕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고. 뭐 선택의 여지가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하고 다시 손잡자니 명분이 없고 탈당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진퇴양난에 이 상황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최소한 안철수 의원 경우는 뭐 축자사자 대선을
도전하는 거니까 예. 눈치를 볼 필요는 없는데 다른 분들은 입장이 다르죠. 박지원 새 대표 그분은 예. 안철수 대망론을 어떻게 볼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지만 예. 결국 선택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도 예. 계속 고집을 부리면 예. 그분도 뭐 안철수 씨하고 같이 이 운명을 같이 할 생각은 없을 테니까 예, 예. 뭔가 결단을 내리셔야겠죠. 예, 예. 그리고 저는 이번에 뭐 뉴 DJP 연합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예. 전혀 그거는 맞지가 않는 비유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종필 전 총리하고 손을 잡아서 DJP 연대를 해서 집권을 냈듯이 예. 그 뜻을 어떤 그 혁신적 사고를 이어받아서 국민의당이 반기문하고 결합함으로써 이렇게 정권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근데 일단 DJP 연합은 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숙고를 거쳐가지고 예. 두 분의 정치적 거물이 예. 합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상황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고요. 또 그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예. 수십 년간 정치를 하시면서 예. 지지자들한테 예. 저분은 조금 성향이 다른 김종필 총재와 손을 잡으시더라도 예. 그분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데 유권자들한테 그런 믿음을 예. 줬죠. 예.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예. 어느 세력도 지금 거론된 어느 세력도 그런 믿음을 유권자한테 주는 분은 없죠. 예. 또 제가 지난 총선 이후에 예. 박지원 대표께서 예. 자꾸 뭐 DJP 연합 이런 걸 얘기하시면서 예. 연대해서 정권을 잡게 되면 뭐 무슨 장관 자리 무슨 자리는 우리가 가져야 된다 호남 몫으로 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DJP 연합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분명히 총리만 그 자민련 측이 한다고 돼 있었지. 예. 나머지 자리는 뭐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장은 자민련 거, 예. 뭐 산자부 장관은 자민련 거 이런 식으로 찍어놓고 예. 김종필 총재가 이건 내 거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 이러신 그런 염치 없는 행동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DJP 연합을 무슨 자리 나눠 먹기로 아주 깎아내리는 그런 표현이고 예. 이게 성공을 하려면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국민들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뭔가 이 긍정적인 네. 누구를 반대한다. 예. 뭐 누구는 절대 안 돼 이게 아니고 예. 긍정적인 면에서 뭔가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급하니까 네. 지금 급하니까 일단 우리가 모이고 보자 뭐 이런 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위원장님은 아무래도 또 중국 전문가이시기도 하시니까 이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뭐 사드 문제가 대다수 이런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국민들에게는 효용성이 없을 뿐더러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악재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문제는 이제 미국과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야당 지도자들도 이 문제를 쉽게 엎어버리기 쉽지 않은 그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 안희정 두 분 같은 경우 신중한 입장인 반면에 이 박원순, 이재명 또 이 두 입장들은 아니 이게 잘못된 협약 이거는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잘못됐다면 엎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예, 그분들이 이제 국가 간의 합의니까
순식간에 무효화할 수 없다. 예. 그 말씀은 이제 책임이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함부로 말씀을 하실 수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신 거는 저는 옳다고 보고요. 예. 그 뜻은 합의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것을 폐기할 수는 없고 예. 이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보류해 놨다가 새 정부에서 검토를 다시 하고 예. 또 국회 비준 절차도 밟아야 한다. 예. 또 미국과 협상도 다시 해야 된다. 예. 하는 점을 말씀하신 거고 예. 그 한 번 합의했다고 그래서 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합의보다 더 윗단계인 예. 조약 이런 것을 지금 트럼프 측에서는 TPP나 나프타나 네. 이런 거를 하루아침에 폐기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하는데 그보다 낮은 수준인 합의를 네.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하면 1910년에 일본의 국권을 뺏긴 것도 예. 서류의 도장은 순종 황제가 찍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그것도 합법이니까 지켜야 된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 이 절차를 거쳐서 그 사드 부분을 해결해야겠지만 패배주의를 가지고 예. 그러니까 5, 60년대 미국에서 원조 받아먹지 않으면 굶어 죽던 그 시대처럼 그 마인드를 버리고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한다. 예. 예를 들어서 IMF가 우리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예. 요구했던 조건을 저희 아버지가 그때 재협상을 하겠다. 네. 이렇게 천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IMF 협약을 맺은 지 바로 얼마 안 됐을 때 예. 우리한테 불리한 부분은 재협상 하겠다. 예. 그런 것이라든가 예. 개성공단 열 때 또 부시가 2002년에 방한했을 때 이럴 때도 우리가 상대편을 설득을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차피 해봐야 강대국인데 우리 말 들어주겠느냐 이런 예. 자세를 갖지 않고 예.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원하는 것을 얻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자세, 예. 그러니까 균형 외교를 해내겠다. 예. 우리의 국익은 꼭 지켜내겠다 예.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사드 문제는 뭐 그냥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국방부 장관도 그 소외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논의 그렇죠.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많죠. 대통령이 결정했고 또 그 배후엔 최순실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상적인 나라라면 국회에서 우선은 논의를 해야죠. 그리고 그렇죠. 국회가 비준을 함으로써 대통령과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이렇게 일방적으로 벌어진 협의. 이 협의는 차후 정권에서 국회와 함께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그렇죠. 네. 상식적인 또 판단이기도 그러니까 하고. 이번 기회가 이 자주 외교, 균형 외교를 시작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홍걸 위원장님과 함께 참 많은 이슈들을 두루두루 짚어봤습니다. 크게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예, 자꾸 이렇게 소설을 쓰니까 예. 그분들이 그걸 진짜인 줄 믿고 예. 예, 자꾸 뭔가를 꾸미시거든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반응이 없는데 국민들 사이에서 예, 자꾸 그러셔 봐야 예. 결과는 이 본인만 추한 모습이 될 뿐이지 예. 실제적으로 되는 건 없다. 예. 그거죠. 그 손혜원 의원이 예측하기로 김종인 전 대표는 내각제 개헌을 해서 본인이 반드시 총리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아니 내각제 개헌 지지 여론이 예. 20%도 안 되고 예. 된다 하더라도 예. 어느 정파가 그분을 총리로 모시겠습니까? 지금 이 본인이 가진 세가 없는데 예. 또 그렇다고 국민한테 신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특별히 인기가 있으신 건 아니죠. 예. 네. 그런데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양반도 자기 어떤 경력, 내가 경제수석도 하고 먼저 이것도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 대선 이후에는 그 당이 아마 계속 존재하기 힘들 것이다. 근데 이 지금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 얘기를 듣고 국민의당 분들이 예. 자기네를 모욕했다고 네. 펄쩍 뛸 분들이 있을까봐 네. 말씀드리자면 좀 전에 얘기한 그 김종인 예. 의원님 예. 지난 8월에 물러나시기 직전에 이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의당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그 당은 대선 끝나면 없어질 당이라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공당의 대표가 다른 당을 모욕했는데 언론은 물론이고 이 모욕을 당한 당사자인 국민의당에서도 아무도 이 항의를 하거나 뭐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 그래서 뭐 저는 당의 대표도 아니고 훨씬 급이 떨어지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런 말 했다고 흥분하시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 비난을 하더라도 우리 김종인 전 대표부터 우선 좀 그렇죠. 먼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 같은 당이시잖아요. 예. 예. 이분 같은 경우인데 왜 이렇게 해당 행위를 같은 당인가요? 당적은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 그런가요? 아니 버젓이 반기문하고 만날 수 있다 이 이야기하고 말이죠. 네. 뭐 자기 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고 말이죠. 이거 뭐 아무도 어떻게 그분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모양이죠. 그 전에 제가 다른 데서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손학규, 김종인 두 분은 그분들이 그렇게 된 데는 이 언론의 탓도 좀 있지 않나. 얼마 전에 정두원 의원도 비슷한 말을 했던데 그분들이 자기를 따르는 새도 없고 정치적 영향력도 그리 크지 않은데 예. 자꾸 언론에서 그분들이 한 말씀 하면은 네. 뭐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 파장이 있는 것처럼 써주니까 예. 본인들도 착각을 해가지고 예. 자꾸 뭘 하겠다고 나서시니까 네. 이거는 그분들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다. 예. 냉정하게 경제민주화도 외치고 나의 이력이 이렇게 화려한데 나를 총리로 안 추대할 거야? 이 마인드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 현실을 조금 뭐랄까 예. 착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요. 우리 김종인 전 대표님은 저희 그 김용민 브리핑에 참 예. 많이 나오셨어요. 예. 근데 이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예. 그분이 예. 대표 퇴임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경제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정치인이 있으면 예. 내가 다른 당에라도 가서 예.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남의 당 사람 도와준다는 말씀도 맞지 않지만 예. 제가 이제 그분 말씀도 이 박근혜 씨 그 발언처럼 해석을 좀 해야 돼요. 예. 무슨 뜻인지를. 번역기가 근데, 필요하군요. 예. 그 뜻은 뭐냐 하면 경제 민주화란 것은 내 브랜드, 내 사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데려다가 모셔다가 높이 모시는 정치인이라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예. 아유, 정말 참, 이분만한 전대미문의 꼰대는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글쎄요, 제가 잘 아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예. 그분의 그런 성향은 젊었을 때부터 있었다. 그래요? 네. 근데 원래 그런 게 연세 드시면서 강해지는 고집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언뜻 들어보니까 최현국 이사장님이라고 예. 그분이 70 넘으면 지갑만 열고 입은 다물어야 된다 하셨다는데, 예. 그 어른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어제 전당대회를 열어서, 박지원 대표를 출범시켰는데요. 지금 국민의당의 아성? 본거지?
뭐 홈그라운드 하면은 호남으로 예.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위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호남에서 국민의당의 입지는 어떠한가요? 근데 일단